여기에서 이렇게 보듯이 청와대 국민청원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간에서는 국인의 콜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 탕, 찌개 할 때 그 국, 그 글자입니다. 국인의 콜센터. 무슨 뜻이냐 하면 조국씨가 콜 하면 댓글 오소리가 모여든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30일 언론 방송사에서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조국 씨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 조국 씨가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보도 역시 있었습니다. 조국 씨가 답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제목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19년 4월 30일 오전 11시 21분 현재의 인원수입니다. 청원을 시작한 날이 2019년 4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8일만이라고 하겠죠. 참여 인원이 107만 4,238명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인원은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청원인의 이름인 것인데 영어로 카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생략이 되어 있죠. 일단 청원인은 카카오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 속칭 국인의 콜센터, 이 청원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하겠죠. 현재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국민청원이라고 했으니까 국민이 청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에서 국민의 청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은 좀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것은 이름이 청원이라고 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이것을 당연히 청원이라고 쓰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청원이라고 브리핑도 하고 발표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청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국가에서 국민이 선거로 선출직 공무원을 뽑게 되는데 그 선거를 가짜로 막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이겠죠. 청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국민 주권주의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서 이 청원을 규정해 놓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 법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유일하게 국가 시스템을 정하는 그런 조직법이 되지요. 바로 그 헌법이 청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보다 아래에 있는 법률, 청원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것이 시행되는 그러한 국가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들 놀이처럼 게시판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청와대의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원이라는 용어를 헌법과 청원법이라고 하는 법률하고는 다르게 쓰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공무원은 무엇이든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행위를 할 수 있는 법 로봇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들이 임의로 공무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모두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로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전에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청원만 가짜냐?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국민이라는 것도 역시 가짜를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국민, 국적법에 따라서 그 자격을 부여받은 국민이 게시물을 쓰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청원인의 이름이 카카오씨, 카카오 모모씨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 성명이 카카오씨라는 것이 들어있는 그런 성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이 카카오라고 하는 것은 소셜미디어의 명칭이고 그것을 알기 쉽게 그것을 사업체라고 해 둡시다. 그러면 이 청원을 했다고 하는 카카오씨는 특정 사업체 카카오라는 그 기업의 고객입니다. 기업의 고객 자격이 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민청원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기업체, 이것은 3, 4개 업체, 처음에는 분명히 4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와대가 인정한 특정 몇 개의 소셜미디어 그 업체, 거기에 고객이 쓰는 것이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에 참여 인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참여 인원도 전부 국민이 아닙니다. 어느 업체인가의 고객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업체에 중복해서 고객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이번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난 사람의 그 수,
우리는 이것을 이 숫자를 보면 국민의 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이 아니고 카카오씨 같은 카카오씨가 여기에서 몇십만이 될지 어쩌면 100만이 될지 모르는 것인데 카카오 1씨, 카카오 2씨 이렇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등록된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람일 경우,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국민청원이라고 했을 때 국민일 경우는 우리 국민이 5,100만이다 그러면 5,100만을 넘을 수 없죠. 그리고 국민은 사람마다 국민 1명, 국민 2명 이렇게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4개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 하나가 그 아이디는 4개가 있을 수 있죠. 이 자연인인 국민하고는 대단히 다른 개념이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가령 자연인인 사람이 대한민국 더구나 이것은 소셜미디어여서 대한민국 국민만으로 한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인간으로 해두지요. 그것이 중국인이 됐든 미국인이 됐든 한국인이 됐든 인간이 75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이 계정 4곳에 아이디가 있다.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를 다 가지고 여기 찬성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겨우 750명을 가지고 3,000명의 찬성, 참여인원 3,000명 이런 숫자가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참가를 한다면 그러면 이 참가 인원은 숫자로 2억 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2019년 4월 30일 현재 국민이 총동원된다고 하더라도 2억 명은 될 수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국민의 사고를 왜곡되게 국민이 잘못된 것을 믿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를 청와대에서 유사한 제도라고 해야 하겠죠. 그것을 자의로 운영을 하는 것은 위헌 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그런 행위다. 그것을 먼저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인데 현재 청와대의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이 국민의 뜻인 것처럼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편인 것처럼 그렇게 이용이 되고 또 그렇게 국민들에게 주장을 하고 그러고 있죠.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이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방향을 정해주는 국민의 명령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그러한 명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그래서 언론 방송에서 아주 큰 사건으로 알려진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받은 국민의 명령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100만이 훌쩍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한다. 국민은 당연히 이와 같은 큰 사건, 청와대가 먼저 일을 벌여서 저질러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한다면은 당연히 이것은 이제 공적인 사항이 되어버리고 이 내용은 공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뒷부분이 안 보이니까 그냥 카카오씨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익명이다. 실명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청원은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그 다음에 청원을 제출한 기관, 그 기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청와대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목에서 정당을 해산하라고 하는 청원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장을 제1문부터 여기 초록색으로 제1문, 제2문, 제3문 해서 제5문까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2문은 이 황갈색 테두리를 해 놓은 부분으로 양이 좀 많고 내용이 구분이 가능해서 2문의 1, 2문의 2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보기로 하죠. 제1문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러면 이 카카오씨가 민주당과 정부에 청원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청원을 제출받았습니다. 청원은 국가기관이 제출받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청원을 제출받은 국가기관이다. 이것이 만일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말하듯이 유효한 것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가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청원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자유한국당을 해산해야 한다. 그러한 청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정당은 국민이 모여서 정당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은 우리 전체 국민에 비해서 보게 되면 그 구성원의 수가 적습니다. 소집단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당은 국민의 소집단이다. 그것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요. 이렇게 보았을 때 민주당에 청원을 했는데 민주당이 국가기관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씨의 이 청원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찬 씨는 우리가 알기에는 민주당의 대표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기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찬 씨가 민주당 장관, 그러니까 무슨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민주당부 장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립되지 않죠. 그러면 이해찬 씨가 민정수석실의 수석 비서관이다. 이런 비슷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민주당 수석 비서관인가? 그러면 그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같은 정당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해산할 수 있겠습니까? 카카오 씨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몽구 회장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터무니없는,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2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죠. 제2문에서 앞부분은 여기까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뒷부분도 주어는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됩니다. 제2문의 앞부분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 눈에 익다. 많이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1항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닮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무엇이 닮았느냐?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으로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이거 대신에 주어에 국회가 들어갔죠.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단일한 하나만 있어야 하겠죠. 법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법원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국회가 될 겁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카카오 씨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등호 표시를 하고 국회, 자유한국당이 국회다. 이것이 성립되어야 하겠죠.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하는 점에서 여기에서 조금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한 것은 정당 해산 청원이 아니고 국회 해산 청원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은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문맥상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아니죠.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그런 집단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 당원 300만 명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300만 명이 아니고 300명까지 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당원이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민에게서 세비를 받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심지어 공무원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월급 받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세비 받습니까? 혹은 자유한국당의 당원이 됐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카카오 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청와대에서는 아무 말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2문의 뒷부분을 보기로 하죠. 걸핏하면 하는데 여기에 주어가 자유한국당은 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여기까지가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나쁜 결과가 생겼다. 이런 짓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이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을 행위, 그 다음에 뒷부분을 행위의 결과 내지는 행위의 효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자유한국당은 걸핏하면, 그래서 걸핏하면이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때만 되면 매번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장외투쟁과,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걸핏하면이니까 거의 밥 먹듯이 한다. 요즘 같으면 밥 굶듯이가 아니고 밥 먹듯이 한다. 하루 3번 밥을 먹는다 하면 하루 3번 한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외투쟁의 이 외를 왜 그러지 할 때 그 외를 쓰고 있죠. 이 대단한 정당해산 청원의 청원 내용의 장외투쟁. 자유한국당이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하는구나.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지금 정당해산을 왜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은 우선 점점 이상해질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인가? 딱선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정당이 장외투쟁하면 정당 해산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당이 장외투쟁을 하건 말건 그것은 정당 해산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의 행위, 자유한국당은 걸핏하면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정부의 입법, 이 부분에서 또 여러분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정부는 입법권이 없죠. 그러면 입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인지 국회의 입법을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인지 내용이 일단 의미가 없죠. 그 속에. 어떻든 카카오 씨는 자유한국당이 걸핏하면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나쁜 이유 3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정당 해산을 해야 한다 하는 그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걸핏하면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한다. 아마도 소방에 관한 예산을 아주 많이 여러 차례 삭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이를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삭감한다.
자유한국당은 예산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카카오씨가 혼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당선이 된 국회의원하고 혼동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만일 잘못됐다고 하면은 국회의원이 나쁜 것이죠. 국회가 나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정당을 해산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아예 틀렸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나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그 성과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 경우 정부에게 국회가 이것은 과다 청구한 것이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면서 심의를 해서 삭감, 그것이 필요 없으면 없애고 너무 많으면 줄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일이냐?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래서 예산 심의는 삭감이 일반적으로 많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꼭 필요하다면 삭감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도 필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테니까.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했고 이제 뒷부분을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이것이 그 행위의 효과가 되겠죠. 또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안전을 심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알듯 하기도 하면서도 너무나 불명확해서 이것은 문장을 고치든지 보충하지 않고는 이 문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 그러한 상태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며 걱정하게 하며 혹은 해치며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이 공백은 이 문장 자체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아예 이 문장이 의사전달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글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지금 방해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정책 시행입니다. 시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어떤 이번에 A라는 사업을 하겠다. 그것이 이번 정책에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인가 하면 항상 비용이 들죠.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정해서 국회에서 그것을 심사받고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세금으로 걷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책의 시행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다 되어 있는 맨 처음에 그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법률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와 함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순서가 그런 것이죠.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책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다.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정함이 있어야 정부는 꼼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눈도 돌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정책이 있다 하면 그 정책을 할 수 있게 하는, 명하는, 혹은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게 하는 이런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 정책을 세우고 이제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돈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회계연도의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면 바로 그 돈을 걷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정책의 시행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을 못하게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행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정부 쪽에서 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예산을 편성하고 내내 국회는 국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책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땅이 있다고 친다면 정부 땅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한다. 그러면은 시행은 바로 그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그때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늘 내가 이야기하듯이 정부는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곳이다. 바로 불을 끈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그곳이 정부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본다면 카카오 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어딘가 고속도로 건설을 하는 그 작업을 방해하고 있느냐? 어딘가에 그 운하를 파고 있다면 그걸 방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듣지 못했죠. 카카오 씨가 혼자 망상을 한 것이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든 이제 이 두 번째 문장 전체를 봤을 때 뭐니 해도 가장 큰 것은 이것이 정당해산청원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정당해산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어야 성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카카오 씨가 국회의원을 마구 비난하면서 정당을 해산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보이죠. 정부로서는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짓을 할 때 국민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걷게 되고 정부가 더 큰 정부가 되면서 자기의 그 권한을 확장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독재로 가는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법이 이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카카오 씨는 정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정당 해산 사유라고 한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틀렸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내용이 다 틀린 내용이나 쓸데없는 내용이나 그리고 글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좀 횡설수설하고 있다. 정당 해산과는 관계없이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써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여기까지 먼저 보기로 하죠. 도를 넘치고 있으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의원들의 막말. 그래서 이 의원들의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 해산 청원과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이 뒷부분을 같이 볼까요?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물을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카카오 씨는 의원들의 막말이 도를 넘친다 하는 것과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텐데, 결국 국회의원 이야기, 그것이 자유한국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정당 해산 청원하고. 시작부터 좀 공허한 이야기 혹은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겠죠. 국회의원이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이 막말이라는 것은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것은 국회의 책임이 될 겁니다. 이것은 정당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혹시 국회의원의 막말, 이것이 정당의 책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막말, 말을 잘 못한 겁니다. 그 경우 정당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자기들 당원에게,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당의 당원으로서 징계를 할 수 있겠죠. 고운말 쓰지 않았다. 남이 듣기에 불쾌한 말을 썼다. 혹은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했다. 징계하면 될 겁니다. 그것이 제명까지 가지는 않겠죠. 차라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는 것으로 국회의 제명으로 가는 게 좀 더 세게 징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에서 당원의 말버릇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정당을 해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 그랬습니다. 카카오 씨는 아마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 의원인지 잘 모르겠던 모양입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 2019년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각각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사이에 서로 어느 나라 의원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지금은 2019년 현재, 지금은 1919년과 다르다는 것이죠. 1919년에 대한민국은 없었지만 조선국은 일본 제국하고 병합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두 나라가 병합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의원인가 소속을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다른 나라 독립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국의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일본국 의원을 위한 의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카카오 씨 개인의 문제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카카오 씨가 나경원 의원이 어느 나라 의원인지 모르겠다.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것은 조금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 이해를 못하겠으면 가령 어떤 동물을 보고 남들이 다 토끼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저것이 토끼인지 사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저것은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아예 아닌 것이죠. 한국어를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른다 하는 것은 카카오씨 사정입니다. 결국 이때는 카카오씨가 스스로 이러한 사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나라이고 나라가 다르면 의원을 공유할 수 없다. 이것을 배워서 자신의 무지를 깨뜨릴 일이지 내가 모르니까 나경원 씨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하는 부분을 따지지 말고 그저 글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당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글을 보면서 카카오씨가 정당 해산이 무엇인지를 애초에 모르고 이 글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쓴 것인지도 모르는 것 같이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을 느낄 겁니다. 네 번째 문장을 보기로 하죠.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 해산 청구를 하여 주십시오. 여기 살펴보게 되면 띄어쓰기 같은 것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있고 그거보다 도저히 붙여 쓸 수 없는 것을 붙여 쓰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정당 설립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풀이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이 정당이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정당이 어떤 특정 행위를 해서 특정한 예를 들어서 강령이라든지 또 우리는 이런 정당이다 하고 공표를 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헌법에 정해놓은 대로 위헌정당 심판의 그 사유가 됐을 그런 경우가 가장 정당 해산의 대표적인 경우가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 개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어떤 개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형사 피고인으로 형사 피의자로 될 수 있다 하면 요즘에 뉴스에서 봤듯이 개인을 잡아다가 철저히 텁니다. 먼지털이를 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당도 그렇게 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정당은 털어서 먼지 나온다고 정당 해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 해산 사유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철저히 조사를 하는데 여기 좀 흥미로운 것이 조사 기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정부는 조사하면 기록하는구나. 청와대에서는 이 글을 똑바로 읽고 반드시 기록을 하십시오. 이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에서 하죠. 그러니까 정당 해산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해야 한다. 다행히 민주당이 해야 한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에게 요구를 했다 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 제5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여기에 마침표가 찍혀 있죠. 그리고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까지 보기로 하죠. 자유한국당에서 정당 해산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당 해산을 할 수 없죠. 정당이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판례는 없습니다. 통진당 해산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해산을 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판례가 아닙니다. 어떻든 이번에 정당 해산을 하려는 것, 여기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해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정당 해산하려는 것이 카카오씨라는 것이 좀 다르지요. 결국은 앞에서 정부가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카카오씨가 원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뒷부분 마저 보기로 하죠.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냥 문장을 읽으면 일반적인 수필 같은 그런 글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청원입니다. 정당 해산 청원인 것이죠. 내가 자유한국당을 싫어한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정당 해산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을 해산한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서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당 해산은 왜 하느냐?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요건을 충족하고 거기에 해당한다고 심판을 하게 되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해산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정당을 해산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당, 대한민국 헌정사를 부정하는 정당,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그리고 민주적 질서라고 해서 그것은 단지 민주주의만을 뜻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포함하는 그 전체를 위반하는 것을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 이것이 포괄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나쁜 정당을 해산하는 겁니다. 정당이 나빠서 해산을 하는 것이지,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당을 제물로서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쁜 정당, 예를 들어서
만일 나무에서 썩은 부분이 있어서 도려냅니다. 그러면 썩은 부분을 도려낸 것이지 그것을 도려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위해서 도려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위하지 않으면 썩었어도 그냥 둬도 되는데 나무를 위해서 이것을 썩은 부분을 잘라낸다. 그 차이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당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 자체가 나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나쁜 정당을 해산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좋아지지 않느냐, 이것은 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씨가 청와대라고 하는 데에다가 청원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그 게시판에. 그런데 이 청와대라는 곳에는 민주당과 정부 둘이 있다. 첫째 문장에서 나왔던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청원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문재인 청와대는 이런 글을 걸어놓고 여기 참여자가 100만을 돌파했네 어쩌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 심히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카카오씨의 글이 잘 못 쓴 글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원은 자연인 개인이 개인의 의사표현을 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자의 구성원 그 일원으로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죠. 국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국가 운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도 아닌 특정 기업의 고객에게 이것을 허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공적인 의사표시를 이렇게 한다. 법조문을 이렇게 썼다. 판결문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하겠죠. 술 주정뱅이가 만취 상태에서 횡설수설을 한 것이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감상을 이야기하자면 이 글은 한국어를 아는 한국인이 쓴 것인가? 거기에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완전 무시.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주 어른스러운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같은 때는 카피를 해서 붙여쓰기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문장을 만드는 AI 프로그램도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인간이 자연인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정당과 국회를 혼동하고 정당의 당원과 국회의 의원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은 놀라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그 분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쪽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씨의 이 글을 보면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이 1945년 이전 일본과 이 한반도에 있던 조선국이 병합되어 있던 그 시대하고 혼동을 하는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그런 일이 있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더구나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줄 안다. 또 자기가 모르면은 상대방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비논리적인 부분. 한마디로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정당 해산 하자 하고 청원을 해도 되는 줄 안다. 이런 점에서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런 연령대가 아니다.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내용을 쓴 카카오씨 뒤에 줄을 서서 나도 이 똑같은 것을 청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11시 21분 현재 107만 4,238명이었다. 이들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가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동의하고 자기의 아이디를 걸고 청원이라는 것을 했으니까, 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표시를 했으니까 똑같은 수준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씨입니다. 민병두 씨, 이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2019년 4월 30일 연합뉴스를 보면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카카오씨의 이 국민청원 이것을 소개하면서 민병두 의원은 이것을 보니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사유가 명확하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에서 명확한 정당 해산 사유가 있다는 것인가? 민병두 의원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없죠. 이렇게 이번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100만을 넘긴 청원 내용,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것은 문재인 일당,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들이 정말 삼류구나 하는 것을 아주 평이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들이 삼류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깨뜨려 주지 못하고 역시 우리 생각이 옳았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